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 한번 들여다봅니다. 네. 출발하죠. 한낮의 매불 논란. 자, 오늘은 제 기분이 조금 언짢기 때문에 위아래 없습니다. 네. 제 눈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는 있었어요? 네, 선생님 말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최욱 형님. 저녁 행사 MC 섭외 가능하냐고요? 원래는 안 되는데 형님 어떻게 매일 저녁 가능해요. 매일 이제 연말 송년회부터 제가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아. 저녁에는 돌잔치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내가 뭐 최욱 씨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네. 저도 그 프로그램 진행을 뭐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한 정말 애착을 갖던 네. 이 클래식 프로 음악 진행자가 프로그램. 있는데 조금 황당하게 이제 한 3년 반, 4년 만에 그만두게 됐을 때 네. 마지막 진행을 하는데죠.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눈물이 나요. 정말로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맞아. 그 너무 그 많은 게 근데 최욱 씨 같은 경우도 네. 그 외압에 의한 이제 이런 사태인데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선생님 아직 확정 아니에요. 왜 그 자꾸 그거 확정적으로 그렇게 가요? 기적을 바랄 때는 반대를 보는 거예요. 뭘 기적이에요? 일상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직 뭐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자는 원래 모르게 잘려요. 원래 그 저 뭐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21. 21 멤버들이 네. 그룹 해체 소식을 신문 보도 보고 알았다. 아, 그랬답니까? 네. 그런 일이 세상에 흔히 있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라도 먼저 좀 알려주시기 그걸 바라겠습니다. 이준석한테나 그러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확정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장례 정리하면서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오늘 스몰 토크가 있네요. 네, 스몰 토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 네, 제4회 국제 군인 요리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 7일에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요, 지난해까지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각군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미국과 이제 싱가포르까지 합류를 하면서 네. 국제 대회로 규모가 이제 커졌습니다. 네, 여기에 현재 육군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 BTS 오. 제이홉 씨가 이 대회 행사 진행 네. MC로 네. 섭외가 일찌감치 좀 됐다고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네. 국제 대회니까 뭐 BTS가 진행을 맡으면 홍보 효과 좋지 네. 않겠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소속사와도 조율이 거의 됐는데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인 신원식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앞으로 연예인하다 군에 들어온 병사에게 보직 이외에 다른 일 시키지 말라. 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지시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결국에 이제 사회자 차출이 안 됐어요. 네, 최종 무산이 됐는데 이후에도 신원식 장관이 빌보드 차트 1등하는 것보다 땀 흘리고 흙 묻은 군복 입고 네. 군복무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더 공익적이다, 최고의 공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는데 대다수의 반응은 뭐 BTS 등 이 연예병사 특혜를 마다하고 입대한 만큼 그 진정성을 위해서 이 사회자 맞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평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BTS가 또 소환이 됐다가 네.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취소가 되고 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BTS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건들지 마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스몰 있습니다. 토크니까요. 뭐 짧게 정리하실까요? 도저히 옳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면 그것도 괴롭더라고. 이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당연히 네. 그 군인들을 그냥 뭐 사병 부리듯이 하는데 전직이 모였다고 마음대로 갖다 네, 부리는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특히나 뭐 연예인들 네. 무슨 뭐야 뭐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맞아요. 거냐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신원식이가 잘한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한 정권이 어떠냐는 어떤 사람을 쓰냐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원식 씨 같은 경우 이 전 행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이완용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해가 된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도 예. 뭐 그럴 수 있다. 뭐 999으로 구국의 행동이었다. 뭐 너무 많아. 네. 수방사 때 수방사령관 할 때 그 비 뭐 하다가 망신한 것부터
며칠 전에는 또 저 국방 예산 심의하는데 자기 뭐죠? 주식 사고 팔고 하고 들여다보다가 네네. 긁혔죠. 네. 전직 대통령의 목을 따자 붕짜자 붕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극우 유튜버인데 네. 희한한 경로로 전직 장성은 맞는데 네. 지금의 이 보수당 의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국방장관까지 장관이 됐는데 됐어. 의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 네. 그건 국민이 직접 국민이 선택하는 선택하니까.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 사람 비례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행정부의 관료는 이런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써서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장관으로서 모습을 쳐다봐야 돼서 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네. 불안하고 안타까운데 큰 뉴스가 뭐 큰 건 아니잖아. 이런 뉴스가 딱 떴는데 잘했네. 정상적인 생각도 할 줄 아네 해서 많이 네. 놀랐다는 거. 네. 근데 아니, 형님, 근데- 제가 이게 이 신원식 장관을 제가 모셨어요. 어떻게? 수방사령관 할 때 제가 수방사에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가 뭐였어? 그때 이제 헌병단이었죠, 제가. 아니 그래서 너가 막 수행하고 모시고 그랬어? 수행을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행사에 이제 차출이 되면은 이제 이런 행사 때 있는데 아까 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비도 이제 그 연해병사일 때 이 지금 사진이 나가는데 이게 짤로 뭘 돌았냐면 이게 행사 때 사진인데 1.21 사태라고 그 김신조 무장공비 사태 그걸 이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상기하자 일일이 네. 행사를 해. 그때 이제 이걸 알리려고 연해병사 비를 이제 동원을 했어요. 뭐야? 씨.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장군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아. 제가 또 나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래? 예. 야 산증인이 있네. 산증인이 있습니다. 아그 신원식 장관님 이 그리고 뭡니까 이거? 이게 B 씨가 그때 근신 처분 받고 4일 만인가 이 행사 나간 그랬어? 거거든요. 예. 비도 아주 죽을 맛이었겠네. 근데 지금 아까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국방부에서 우리 당시 병사들이 일반 병사를 보호하는 사령관 해가지고 이제 밈처럼 돌았어. 너무 B 씨가 이때 슈퍼스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B 씨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누가 장군이야? 몰라. 비장군 나가신다. 아니 그때는 그렇고 왜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네. 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될 때 앞자리에 여가수 유명한 사람 네.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 행사만 하면 이 가수 저 가수 불러대서 그냥 뭐 자기 끈 것처럼. 제가 연예인들하고 하는 무슨 옛날 예능 프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불려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어요. 그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냥 가는 거래. 그러니까 녹화 중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권도 없고. 그런 시절을 문제지. 거쳐왔는데 지금도 이런저런 국가 행사 같은데 네. 심지어 개런티도 대충 해갖고 막 갖다 불려 쓰는. 근데 이번에 거. 잘했어 신원식이. 근데 저 신원식 장관이 네. 제2의 문제로 너무 잘해서 네. 정말 기분 좋게 기사를 읽었다가 네네네. 기분을 완전히 잡쳤습니다. 어떤 것 어떤 때문에? 거요? 이분이 덧붙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또? 덧붙였냐면 병역과 관련해서 네. 자랑스럽고 당당한 권리이자 특권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거 보고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왜 더럽냐?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자가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한 사고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야. 진짜. 근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병역 자랑스럽고 당당한 권리자 특권으로 인식. 아이고 참거 접어요 접어. 아유. 최상병 사건 나와서 말인데 네. 군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군은 권력이 들어오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언제부터인 거는 이 돈벌이에 눈이 멀고 승진에 눈이 먼 사람들의 행태를 너무 많이 보여요. 최상병 사건도 결국은 사단장이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온갖 쇼잉을 하다가 맞습니다. 잘못된 사건인데 이 국방장관이 국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이게 스마트폰 두드리면서 자기 주식 투자 상황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가 썩어가는 모습을 어디서 목격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느냐로 볼 수 있는 거죠. 신원식 장관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정상적인 소리가 나와서 놀랐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최상병
우병우 우리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병역 자랑스럽고 당당한 권리자 특권을 인식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 진짜. 개탄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사람을 임명한 그런 사람을 쓰는 아. 사람이 아. 문제지. 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서 쓴 건 아닐까요? 아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아, 날카로워. 네. 이러니 날 자르지. 네, 잘려도 아. 싸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몰 토크였고요. 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슈입니까? 저희가 아까 사이다 헤드라인에서도 독도 영공 화가 나더라고요. 화 많이 난다. 저희도 화 많이 독도 나.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내 아이돌과 독도의 만남. 독도 챌린지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아, 그래. BTS, 아이유, 임영웅까지 내 최애 가수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아, 그래. 지금 뭐 영상으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고 캡처를 좀 했는데 네. 근데 동작이 다 달라요. 챌린지 동작이. 아, 실제로 저 네.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원래 가수들의 댄스 영상에 네. 이 노래만 독도는 우리 땅을 덧입힌 겁니다. 팬들이. 네티즌들이. 팬들이. 어쩐지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맞아, 싶었지. 맞아. 너무 용기 있다 했어요. 최근에 이 SNS에서 K-팝 팬들 중심으로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와 댄스가 잘 맞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이 독도 챌린지 열풍이 불게 된 배경이 좀 의미가 깊은데요. 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독도가 위험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된 챌린지라고 합니다. 한 누리꾼이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삭감하고 독도의 날 행사를 조용히 치렀다.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올리는데 네. 해당 게시물이 어제 기준으로 약 26,000회 리트윗이 되면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팬들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요.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 엔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한 27억 정도 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독도 주권 수호 예산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25% 오히려 삭감을 합니다. 깜했어. 지금 예산도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됐고 또 우리나라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도 올해 20억 내년에 5억 3천만 원으로 정말 확 깎였습니다. 네. 네. 독도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게 관람을 했으면 좋겠고 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에 재능기부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광화문,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명동 이런 데서 청년들 여러 모여서 플래시 몹이라고 하는 거 한동안 유행했죠. 각자 다 따로 와서 갑자기 모여서 독도는 우리 땅 맞춰서 쫙 춤추고 흩어지는 거. 그 조회수가 되게 많은 거는 980만 회도 기록하고 그래요. 네, 그 2012년에 감동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K-팝 가수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그 춤에다가 이제 노래를 입힌 거잖아요. 원래 매주 이렇게 어두운 뉴스만 갖고 개탄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싫어서 네. 밝은 뉴스 맞아요. 없냐 해서 열심히 찾았거든. 네. 아, 요게 밝은 뉴스예요. 아니 근데 하나 K-팝에 있긴 있는 게 네. 우리가 축구에 관심 없어도 예? 손흥민이 주장이 된 토트넘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막 보잖아. 그건 그래. 축구 관심이 아니라 좀 네. 다른 맥락이잖아요. 네. BTS 정국이 골든 그 새 앨범 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빵 며칠째 지금 터졌어요? 예, 터지고 있는데 네. 도대체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1, 2위를 다투는 중인데 전국이요? 예, 예. 와.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네. 미국에서 뭐 대화제 큰 프로그램 다 나오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이제 게릴라 공연도 하고 등등 그 전국에 이제 진출은 가령 뭐 해리 스타일스쯤 되는 거 아니야? 그룹 출신인데 탑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와. 하여튼 그 전개 과정이나 그가 요번에 추구한 음악 내용을 보면 막 얘기거리가 많아. 네. 근데 우리 매불쇼 애청자들이 관심이 하나도 예, 없어. 맞아요. 그 네. 얘기하면 맞아. 최욱 씨가 더 네. 자를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어, 그만큼 이제 자연스럽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은 거죠. 그리고 전국의 이번 앨범은 뭐 K-팝 범주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일반 팝의 영역에서 곡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근데 반응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다가 이걸 포기하고 독도 챌린지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그냥 잠깐 하는 건데 네네. 네. 그 독도 챌린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
지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경북에서 소속된 데가 이제 관할 경상 지역이죠. 아무 행사 안 했어요. 독도 예산 축소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항공 자위대가 있어요. 자위대인데 항공 자위대. 네. 거기서 자기네들 영토 범위에 독도를 넣었어요. 네. 그래요? 네. 사이다 와. 헤드라인에서 했잖아요. 아까 네, 이거는 영공. 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와. 과거 자민당 출신 의원 장관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망언들을 해. 그럼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해. 그러면 관례대로 그들은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거야. 장관직을 사직하는 게 계속된 관행이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정부의 항의도 거셌고 그들도 그렇게 한마디 하면 또 국민 인기가 올랐으니까 나중을 기대했겠지. 그러나 그 정도는 양국 간에 서로의 양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 보세요. 첫 번째. 몇 달 전에 이제 슬그머니 동해 명칭 날라갔죠. 예. 그 원래는 미국에서 네. 일본해라고 쓰여 있는 역사적 전적 과거 이 지도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동해야. 근데 네. 이걸 이제 일본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계속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병기로 잠정 합의를 했던 거예요. 병기. 동해 슬래시 일본해 또는 이렇게 이 번호로 명기하는 제3의 명칭으로 하기로 했어. 애매하게.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아. 아예 일본해로 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이제 넘어갔어요. 돌겠습니다. 저 진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독도예요. 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 보면 이제 아주 멀지 않아서 이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경비한다 하는 명분으로 자위대가 오겠죠. 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걸 우리 말씀이라고 정부에서는 하십니까?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 하겠죠. 그리고 막 논란을 빚다 어느 순간 독도가 넘어가는 일이 아유, 벌어졌는데 아, 선생님! 어찌하지 못하겠죠. 아유. 또 선 넘으시네, 거. 네, 그래서 네, 네. 하는 말인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 다행히 그 대통령 윤 씨가 딱 적합한 말을 했어요. 탄핵하려면 해봐 이랬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항이 있어요. 중대한 법률 위반, 네. 내란에 준하는 어떤 행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토 주권의 수호예요. 네. 영토 주권이 훼손되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 마침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고 언명을 했으니 네. 탄핵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대통령실이 스스로 열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도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눈 부릅뜨고 지켜볼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한 거는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탄핵시키겠다고 얘기한다. 아, 다른 사안인 건 아는데 네. 어쨌든 탄핵 자체를 거론했다는 거는 네, 네. 시민사회나 이 국회에서 탄핵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 네. 독도에 대해서 또는 영토 주권에서 이런저런 처신을 해가는 걸 보고 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는 논의를 할 순서에까지는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소소한 지금 저항과 목소리가 바로 K-팝 댄스가 아이브가 춤을 추는데 거기에 또 덧입히는 거. 덧입혀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온다는 아. 그 정도의 모기 소리만한 지금 네. 태도인 거죠. 네. 그 행여나 또 그 관련 소속사 측에서 네. 이거 불편해가지고 삭제를 요청하고 나면 괜히 또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근데 같은데. 아무 반응도 없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 처음에 나왔고 얼마 안 있어갖고 금지곡이었던 거 아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금지곡이었어요. 아, 그 예전에. 노래가. 웃기잖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금지곡이야? 왜 네. 그럴까요? 그만큼 정부가 일본과 밀착이 돼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일본한테 정치 자금을 직접 받았다고. 아. 네. 이래 갖고 올해 금지곡이었다 이제 풀렸는데 다시 이제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거를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맞아. 눈치를 봐야 돼. 예, 얼마나 더 나가야 될지는 와, 모르겠는데. 눈치를 봐야 돼. 네. 그게 네. 정말 가장 뼈 아픈 지점입니다. 예. 네. 예. 이거 댓글 보니까 우리 채우님도 독도 챌린지 하라는 그건 댓글 있네요. 아니에요. 너 그만두라는 댓글도 아, 있어. 죄송해요. 아, 되게 네.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이슈.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요? 이 마약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드래곤 씨 마약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 당- 지금부터는 그거를
약으로 부르겠습니다. 약으로, 약. 네, 약. 약으로, 네, 당당한 태도와 또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면서 굉장히 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이 투약 사실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국가수의 정민 감정 때문에 모발 등 채모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네. 당시 GD 씨가 머리카락을 빼고는 신생아 상태. 진짜로? 온몸에 제모를 했다라고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코털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거를 경찰 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이제 그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라고 밝혀졌다고. 야, 네. 경찰에서 이거 여론전에 밀린다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당당한 태도와는 다르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려는 뭐 시도가 아니었냐 이런 보도들이 또 나왔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오히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드래곤 씨의 모발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이 마약 정밀 검사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어 또. 그래서 이제 GD 팬들이 이제 화가 나서 과거 사진까지 이제 들고 오면서 원래 털이 제모를 자주 한다. GD 그런 친구 아니다. 응원글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별다른 정황 없이 GD를 소환한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게 무리한 판단입니다.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진실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야, 이건 진짜 모르겠어.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 약 투약 의혹이 왜 불거졌느냐에 대한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사람 입에서 뭐 배우 이야기 나오고 GD 씨 이야기 나오고 한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지난해 12월 GD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화장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이후에 GD 씨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정황 없이 이 A 씨의 말을 징후로 믿고 경찰이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가 좀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자, 며칠 전 일이에요. GD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네, 이제 접근을 맞아요. 해서 네. 사랑하는 듯해서 돈 뜯어내는 거. 네. 그 피해자 여성이 고발을 해갖고 경찰에 조사받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과거부터 검찰과 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뭐 좀 이상하면 너 와봐. 너 와봐야 마음대로 오라가라야. 오라가라. 그럼 이번 GD 건이 뭐냐 이거예요. 네. 원래 수많은 마약 수사가 그 이런 거래 한 놈 잡으면 너 불어 그래갖고 쫙 명단 줄줄이. 만들어서 쫙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봉서 선생이 제일 많이 범위에 올랐다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리가 없으니까 구봉서를 불었대. 요즘 사람들이 구봉서를 모르겠구나. 옛날에는 웃긴 이야기였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굴 얘기해야 되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GD 건도 결국은 요즘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제모를 했냐 안 했냐 이 논쟁으로 몰아가는데 네. 아무리 천하의 GD건 BTS건 특권적인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얼마나 네. 뉴스가 집중될 것이며 그렇죠. 이 연예인을 사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와 조마조마함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아주 조그마한 단서로 와라 가라 좀 이러다 보니까 말도 못한 노이즈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비중 있는 사람의 이 수사를 할 경우엔 꼭 약이 아니라 무엇이 됐건 간에 흔히 말하는 밀행성 그리고 전격성 아무도 모르게 수사에 좁혀 들어가고 전격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노이즈를 위한 노이즈 아니야? 네. 온 세상이 떠들어봐 하면서 계속 흘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가장 최근까지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 약한 거 안 들키기 위해서 제모를 했다 이 얘기가 네. 흘러나오니까 맞아요. 변호인 측이 제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GD 측에서 GD 측 변호사가 네. 얘기한 게 제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제모했다는 게. 근데 아무리 타락한 기자라도 소스가 전혀 없는데 못 소설을 쓰지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겠지. 그렇다면 경찰한테 한마디 들었다는 얘기야. 네.
노이즈를 계속 경찰이 수사 당국이 흘려주고 그걸로 와글와글 떠들게 세상을 만들고 그러면 당사자 이 GD가 입는 피해는 무엇이며 네. 그 팬들 또 일반 사회 여론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저 다른 목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함부로 굴어서 되겠느냐 하는 맞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공권력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욱이 최욱이 사기죄로 네. 경찰에 이 수사협조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오라고 그랬대. 그거만 나가면 이거 한 얘네들 줄만 너 나가면 그럴 뭐야. 줄 알았다고 다 하는 맞아, 놈들이거든요. 맞아. 그럼. 그냥 이놈들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 그럼.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눈빛이 진실이 그랬다. 돼버리는 너 그렇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무죄라고 나오면 아니 그때까지 기억도 못 맞아, 하고 안 어차피 기억도. 나는 맞아. 집에 네. 누워 있는 상태야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석하고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공방을 보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예 없는 나라냐 내가 우리나라가. 그때도 얘기했지 아. 여기서 모 방송사 네. 대한민국 아주 굴지의 방송사에서 옛날에 GD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만 해도 저거는 마약의 징후입니다 막 맞아, 그러더라니까 맞아. 내가 네. 그때 지금 이런 얘기 나와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당당한 태도였는데 나중에 진짜 뭐 양성 반응이 그럴 수 나오면 있지. 너무 잘못한 거야. 아 그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켜봐야 예. 된다는 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하나 이제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그 태도 논란에 대해서 참 이견이 있어요. 태도요? 어떤 네. 태도요? GD가 두 차례에 걸쳐 이제 네. 불려갔다 오는 동안에 네. 이 카메라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포토라인 앞에서 근데 특유의 이제 그 뮤지션의 네. 스러운 발언, 몸짓이 독특한 나왔어. 수액이 있었죠. 독특한 수액. 네. 근데 이거 갖고 막 비난하는 그 논조의 기사들을 유튜브 방송들이 많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엎드려 빌고 울까? 아 그러니까 나는 그 태도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면 뭐 굉장히 죄인처럼 행동하라 이 뜻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 그러니까 그 각 개인마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 네.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 금요일에 태도 논란이 일었거든요. 어떻게 네가 감히 감독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 태도 논란이 일어가지고 네. 주말 내내 반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동 스타일로 할 겁니다. 그냥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듯이 한번 화가 났던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슈퍼스타 K가 엄청 인기를 얻었는데 그때 그 누구야 존 박이라는 친구가 네. 아 좀 봐. 막 부상을 했어. 네. 근데 어떤 행사장 자리에 갔더니 짝다리를 짚었다는 거야. 다리 하나 이렇게 삐끗하고 서 있는 거 있잖아. 피곤하면 그렇게 하잖아. 그 짝다리 논란. 그다음에 먼저 순위에서 불렸더니 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았다. 네. 아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히 앉느냐. 난 이런 식의 사람을 구속하는 그 행동이 너무너무 불편해. 네.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굴 뭐 저거 차림이 뭐, 어떻다, 뭐 옷, 예. 표정이 어떻다, 손짓이 어떻다.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내용으로 그 사람이 하는 가야죠. 행동 이걸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맨날 이지선 아나운서 예뻐요, 안 예뻐요 이런 거 갖고 네. 아니 뭐 어린 친구들이 그런 양해는 하겠는데. 아 노인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 노인들. 근데 GD가 경찰 앞에서 태도가 건방졌다. 네. 그럼 어찌하라는 거냐 이거야. 어찌하라는 그 거냐. 사람의 독특한 행동이 있고 자기 모습이 있는 건데 네. 그 사람을 비굴하게 몰아가는 네. 다중 앞에서 비굴한 처신을 해야 바른 인성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네. 반감이 커요. 저는 댓글은 무슨 말이든 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가족을 말살하는 댓글도 나는 법적 조치 안 하겠다. 난 선언했어요. 무슨 말이든 가능하다고 보는 네, 입장이야. 근데 뭐는 못 참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인데. 자기들한테 손해되는 댓글이 많아. 어떤 예를 댓글? 들어서 너 왜 겸손하게 방송 안 하냐? 좀 점잖게 해라. 근데 내가 점잖게 하잖아. 이놈들이 제일 먼저 그래. 노잼 뭐 지상파병 걸리셨네. 아나운서 납셨네. 또 그래요. 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에요, 이놈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기차에 앉아서 이제 가는 걸 아 구두발 논란. 찍는데 구두발을 구두발 논란. 올렸잖아요. 네, 구두발.
자 이게 네, 구두발 논란. 예의의 문제냐 이거야. 구두발 논란. 예의가 있다 없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품격이며 네. 그 사람의 교양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 앉는 자리에 구두발 흑발 딱 네. 올려놓고 이런 게 네. 아마 평생 저렇게 살아왔나 보지. 네. 검사님이시고 구두발 논란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논란 같은데 제 네,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맞죠? 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대중 앞에 조아리고 착한 척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예의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의 이 품이나 교양을 갖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교단에서 아이들이 막 군다. 이것도 사실은 교칙을 어긴 거라는 각도로 봐야지 네. 선생님한테 예의가 있네 없네 이런 네. 각도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통일되는 예의라는 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얼마나 복종적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해. 후배가 선배에게 네. 예? 어린 것이 윗사람에게 뭐 이런 거야.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약간 그 종이나 노예처럼 처신하게끔 몰아가는 그 분위기에 대한 반감이 커서 네. 그냥 GD는 나 떳떳해하고 그냥 자기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 네. 근데 희한하게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순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연예인은 약간 좀 얕잡아 보고 연예인이 뭐 하면 건방지다 그래. 근데 권력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 막 하잖아. 그러면 멋있다 그래. 나는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석이나 많아. 예. 그 지난주 방송한 걸로 내가 전부 댓글이 욕이어서 몇 개 읽다 말았거든. 누구에 대해서요? 저에 대해서. 그거 그게 보세요? 뭐냐면 보기 내가 힘들 텐데. 이번 찍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일배냐. 이 젠더 말이 이슈가 이제 찡남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번 찍었다고 일배는 아니겠지. 네. 일배는 상대적 소수니까. 근데 거듭 얘기하고 싶은 건 일배적 경향이에요. 일배적 성향이 젊은 층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이 일배적 성향이 뭐냐. 강자에 대한 숭배, 약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 그거 정말 이 구도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권력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해지면서 애꿎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맞아. 막 짓밟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하고 이게 맞아. 강자 약자 그런 예, 논리야. 맞아.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방송 무례하게 하죠. 그럼 뭐 근데 보시면 네. 사회적으로 네.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힘 있고 약간 일반인한테는 안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그 감독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영화 코너에서는 감독이 약간 권위자잖아.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아. 근데 신인 가수가 신인 배우 왔어.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슬픈 날이어서 체육편을 들고 싶지는 않은데 체육편을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네. 방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범이란 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두 손을 모두고 양복 넥타이에다가 아나운서처럼 말해야 된다. 이런 규범은 깨진 지 오래잖아요. 오래전이에요. 네. 근데 체육은 어떤 방송이냐면 어떠한 상대라도 마구 공격적인데 밉지 않게 깐죽거려.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즐겨. 사랑스럽잖아.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계산을 하면 매불 시청자의 98%야. 네. 그런데 그거 못 따라잡는 2%가 뭐라고 태도가 맞아. 어때요? 네. 뭐 맞아. 건방져요? 뭐 이러고 네. 있다니까. 그러면은 행여나 내가 또 그 댓글 안 봤을까봐 우리 네. 작가가 그걸 보내줘. 다 이거 안 보셨죠? 다 보내줘. 확인사살. 하나라도 놓칠까?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98%좀 칭찬 좀 해주면 맞아요. 힘도 그러네. 나고 할 텐데. 우리 이분들이요? 네, 98%. 그건 아닙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욕하는 분들이 네. 얼마나 욕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욕을 할까? 어.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배인 척하네. 대인배인 척해. 대인의 풍모죠. 저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안 한다고 내가 그래서 선언한 거야. 난 정말 내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욕이라도 좀 부탁드리도록.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아 욕을 하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방송 공간은 그래도 살짝 열려 있는데 정치권은 네. 더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 굉장히 내가 보기에 양식 있는 이 정치 패널들도 이준석이는 와서 인사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 최진봉 교수죠. 근데 이준석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한 몇 년을 날 집에 태워다 줬거든 운전으로. 누가요? 이준석이 나를 그래요? 매주 방송에서 오. 만나니까 상암동에서 오. 마포까지. 그런다고 걔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거든. 네.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야. 아 스타일. 근데 후배 나이인 사람은 선배를 만나면 꾸벅 절을 해야 한다든지 말을 공경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정말 잘못된 권위의식 같은 거예요. 취준봉 교수 왜 그래? 아니 뭐 그분은 또 그분 스타일이에요 또 네, 그 예의관이 있겠죠. 아니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내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꾸벅꾸벅 인사하기 싫은 거야. 그냥 이러고 멀뚱히 쳐다본다고. 그게 어때서?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뭐 최진봉 교수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럴 수는 있잖아. 최진봉 교수 입장에서는 쑥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인사하는데 네. 자기한테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은 이제 네.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아. 한 사람 한 사람 꾸벅꾸벅이 없이 내가 왜 걔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 근데 나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일일이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낯뜨거워. 나 뜨거워요. 네, 별게 다 나 뜨겁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 정중한 예의를 표하는 건 좀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네. 대부분 그렇게 꾸벅거려야 되느냐. 별게 다 나 뜨겁지 않니? 네. 그지? 이상하네. 별게 다 인사하는 게 뭐야 뜨거워? 하여튼 참나. 그 최욱의 시건방짐과 그 막 치대고 까불고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스타일의 방송인으로서도 한 사람 성공을 했다. 이걸 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저 우리 갑수 씨는 별게 다 나 뜨거워. 네, 독특하신 분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게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언제나처럼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그럼 감사합니다. 행사 연락드릴게요. 돌잔 씨도 가능하다. 네. 들어가세요. 인사 왜 안 해요? 나 뜨거워요? 말을 보태고 싶으나 네. 그냥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 네. 그냥 지그시 쳐다볼게요. 뭐 그래? 잠깐만. 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짠해. 진짜 이상한 어르신이네. 우리 또 우네. 아니야. 우리 분위기 눈이 그렇게 만들지 빨개졌어. 마세요. 근데 본인은 저러지만 네. 이 가슴이 왜 뜯겨져 그럼요, 나가는 뭘 그럼요. 느껴요? 내가 제가 대신 웃게요. 너무 기분 좋아. 아이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지 마요. 더 슬프니까. 가만히 근데 이 방송계 그야말로 폭격이 아유.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끝나고 어디 가나?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하면 되죠. 갑자기 시간이 뜨네. 평소 같으면 들어가서 다음 방송 준비했겠지. 아유 진짜 슬프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확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사가 뭐 몇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네.